여러분은 스테이지 파이터 6화, 그리고 스페셜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블 캐스팅 오디션이 있었어요. 무용계에서 더블 캐스팅이 흔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참고로 저는 한국무용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무용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메인 주역이 있고 이 사람이 부상당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의 더블 캐스팅이 있어요. 시원 무용수님 말처럼 예비 후보 1번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회차별로 다른 더블 캐스팅이에요. 이거는 순수 무용 공연에서는 발레 장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무용단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자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차이는 뭐냐면요. 1번 같은 경우는 메인 주역분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예비 후보 1번은 주인공으로 무대에 설 수 없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회차별로 다른 더블 캐스팅이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A 무용수가 주역, 수요일에는 B 무용수가 주역, 이렇게 공평하게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블 캐스팅을 공식적으로 뽑진 않았는데 연습 중에 메인 주역이 부상을 당하면은 그때 다급하게 변경하기? 근데 이거는 더블 캐스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 공연은 회차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순수 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무용은 더욱더 그렇지가 않아요. 그나마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공연 회차가 많은 게 저는 발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무용은 국립무용단 아닌 이상 같은 시즌에 같은 공연을 2회 이상 했다? 많이 한 거예요. 보통 한 번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캐스팅이 흔한 편은 아닌데 국립무용단은 그래도 한 공연으로 며칠씩 하니까 더블 캐스팅이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션이 발표되고 나니까 어떤 무용수님이 지정 안무 어제 했던 건가? 라고 말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충격이었던 게 무용수분들이 진짜 쉬지 않고 거의 매일 촬영한 것 같아요.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신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 무용수님이 오디션 준비하면서 메타몽 전략으로 타 장르분에게 품앗이 하면서 동작을 배웠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발레 장르에서 아무리 언더라고 해도 현대 무용 하시는 분보다는 발레를 잘할 거고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인 상황일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한국무용 전공이지만 부전공으로 현대무용, 발레를 배웠거든요. 부전공도 실기시험을 봐요. 그래서 부전공 실기시험날 복도에 가면은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는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 장면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가 계속 경쟁 구도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용수분들이 꼭 주역이 되지 못했더라도 무용수 자체로서 다들 성장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디션 방식이 터치아웃이었는데요. 효율성 면에서는 좋겠지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는 상처를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취업할 때 이렇게 서류 불통과한 거 매일 받아도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아픈데 모두가 보는 데서 터치아웃?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무용수들이 소수가 남을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무용계에서는 뺑뺑이 돌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조금 화가 살짝 났어요. 프로그램 시청률 자체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무용수라면 체력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전날 체력 100% 쓰고 자고 일어나면은 체력이 100% 충전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헬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하체 운동 빡세게 한 다음날에 다리가 아프잖아요? 무용도 똑같아요. 빡세게 몸을 굴렸으면 다음날 몸이 아파요. 근데 그냥 연습한 게 아니라 오디션을 위한 연습이었다? 엄청 빡세게 연습했을 거예요. 근데 오디션 당일에도 계속해서 뺑뺑이 돌린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용수분들이 이 프로그램 끝나고 무용 안 하실 거 아니니까 몸이 안 다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사위원 분 중에는 누가 제일 눈길이 가세요?
저는 매튜 심사위원님한테 너무 눈길이 가요. 춤도 안 추시는데 사람을 묘하게 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에는 머리를 쫙 묶고 나오셨는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 매튜 심사위원님 춤추는 영상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근데 어쩌면 이미 알고리즘에 떠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동훈 무용수님이 마지막에 복연 코치님이 터치하셔서 아웃됐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복연 코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터치하는 거 보고 쌤 너무해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보고 든 생각은 복연 코치님이 고민하다가 터치하셨거든요. 근데 왜인지 알 것 같았어요. 못한 거는 아닌데 동은 무용수님이 힘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보는 제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뺑뺑이를 다 같이 돈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막 안쓰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추측해 보자면 이런 이유로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터치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태 무용수님 다리에 쥐났잖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몸이 정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몸을 혹사시켰으면 휴식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규태님이 이제 마사지 받다가 불러 나오더라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무용가에서는 사실 이런 악바리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아파도 참아가면서 공연하고 실기시험 보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안 그러는데 독한 친구들은 진짜 파스 붙이고 한의원 가고 하면서 아픈 거 참으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약간 편집 때문에 진호 무용수님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나왔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저는 떨어졌어도 너무 잘하셨다. 눈빛과 그 에너지? 최고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뿌듯했어요. 역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호종 무용수님이 하루하루 안무가 바뀌어가지고 진호 무용수님이 힘들어하셨어요. 매일매일 안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사실 공연 전까지 안무랑 동선이 자주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당일날에 바뀌기도 해요. 저는 이게 일상이라서 당일에 바뀌면은 왜 당일에 바꿔 이러는 게 아니고 외울 거 많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 대학생 때 대외 활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용 전공이 아닌 사람들과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리허설 때 이제 구성을 좀 크게 바꾸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 뭐 맨날 있는 일이니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다들 거기에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왜 연습할 때는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바꾸냐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만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유찬 무용수님이랑 혁중 무용수님 더블 캐스팅이었는데 리허설하고 혁중 무용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전 이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춤은 두 분 모두 잘 췄어요. 근데 아무리 경쟁이라도 이게 유찬 무용수님이 처음에 된 건데 힘들게 쟁취한 건데 예의라는 게 너무 없지 않았나. 이거는 좀 엠넷이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스테이지 촬영 현장에서 주역 무용수분들한테 원하는 메이크업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전 그걸 보고서는 제 콩클 때가 생각이 났어요. 콩클 분장 받을 때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분장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보통은 저렇게 의상을 입고 분장을 받지는 않아요. 편한 옷 입고 받고 나중에 이제 갈아입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장 선생님이 의상이 어떤 색인지 아니면은 의상 사진 있냐고 보여달라고 하시거나 어떤 분위기의 작품인지 물어보고 그 느낌에 맞게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무용수분들이 양복 입고 출근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멋졌어요. 멋졌는데 저는 사실 조금 웃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공연 연습이든 연습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연습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서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와요. 움직이기 편안한 차림으로. 근데 너무 각 잡고 연출한 게 티가 나니까 저는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실제로 연습하는데 양복 입고 온다?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빡세게 꾸미고 회사 가면은 뒤에 약속 있거나 소개팅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태우님이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보통은 촬영이든 공연이든 끝나고 다음 연습을 가면은 쉬는 시간을 가져요. 뭐 촬영 날은 우리가 어땠는지, 공연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조금 휴식 시간을 갖는데 여기 또 미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위험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물음표였어요. 저번에 나왔던 댄스 필름은 뭐 제가 이것저것 아쉽다라는 애증의 리뷰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 댄스 필름보다 이 위혼무가 훨씬 더 아쉬웠어요. 무용수의 각각의 움직임은 분명 엄청 좋은데 그 위혼무 댄스 필름 끝나고 나니까 저는 별 감정이 안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 때문에 오글거린다 정도? 저는 공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운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여운이 남지 않는 공연을 딱 한 번 봤어요. 뮤지컬 공연. 근데 그때도 각각 배우분들이 너무 잘했는데 끝나니까 여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은 저는 여운이 남아서 공연장을 그렇게 빨리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 여운이 안 남아서 같이 온 지인한테 나가자 이랬는데 그때 지인도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전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군무는 솔직히 절반 이상 안 나왔어도 촬영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의상을 모두가 흰색을 입었어야 됐나? 하는 의문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맞나? 뭐지? 물음표만 저는 사실 가득했어요. 물론 무용은 이런 거대 댄스 필름을 찍는 일이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애증의 소리를 들어놓아도 사실 엠넷에게 감사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엠넷이 아니었으면은 이거든 저거든 사람들이 이만큼 순수무용에 관심이 없기는 하거든요. 스카이캐슬 오디션에서 유찬 무용수님이랑 혜성 무용수님 모두 잘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잘했다. 다만 그냥 결이 다른 거다 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작품 색깔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캐스팅이 되죠. 즉 캐스팅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닌 거란 거죠. 근데 사실 두 분 말고도 민찬 무용수님, 혁중 무용수님, 태석 무용수님 모두 다 잘하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혁중 무용수님이 이제 코멘트가 없어가지고 불안해하셨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뽑을 거여서 코멘트가 없던가 안 뽑을 거여서 코멘트가 없어요. 근데 이건 무용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아,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중간의 오디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로어 동작에서 현호 무용수님이 경호 무용수님 동작 될 때까지 알려주셨거든요. 자, 여기 천사 한 명 더 추가입니다. 아무리 현우 무용수님이 경제인 거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모습이 현우 무용수님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무용은 언제나 경쟁 사회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안 알려주는 게 몸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열정에 잘 따라가준 경훈 무용수님도 진짜 최고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와, 경호 무용수님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더욱더 대체 불가한 무용수가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발레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발레와 플로어 모두 잘하는 무용수? 보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징어 게임 오디션 때 사실 저는 준우 무용수님이 발레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그 동작을 소화하셨을까 궁금했는데 그 장면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호정스쿨에서 원주님은 그냥 너무 귀여웠어요. 호정님과 균현 무용수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번에 어디서 보니까 예체능에서는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게 흔하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흔해요. 다른 예술 계통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무용 계통은 흔합니다. 모두가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선생님 춤 스타일이 제자한테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작품을 레슨 선생님이 만들어주고 그 작품을 레슨을 받으면서 학생이 이제 소화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콩크를 나가거나 입시를 보러 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거를 퀄리티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의 춤 스타일이 이제 기본으로 입혀져서 대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 수업 듣거나 또는 이제 외부에서 무용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섞여서 본인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기생충 오디션 끝나고 호종 무용수님이 원중 무용수님 뽑으니까 원주님이 호종님 향해서 냅다 절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원주님이 노력하신 게 이런 결과로 빛을 봐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무용 연습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보여지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슬프잖아요. 마지막에 최수진 코치님이 김우관 무용수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무관 무용수님이 대답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무관 무용수님이 컨디션 난조로 동작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서운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용은 신체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컨디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저는 무관 무용수님이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관 무용수님은 무용수님 안에 독보적인 색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 작품에서 원하는 색이 아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작 수행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색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작 수행을 못하는데 색깔만 내려고 하면은 아마 보는 사람도 인상이 찌푸려질 거고, 왜 멋진 척해? 하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관무용수님 유튜브 올라온 영상 봤어요, 이거. 근데 진짜 영화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뭔가 강한 힘을 원하기 때문에 현대무용수님들에게 많이 유리한 오디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관무용수님이 그리고 주변의 기대감이 무겁다라고 말도 해주셨어요. 무용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더 크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최소 3회를 다시 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솔직히 6화는 계속되는 오디션 경쟁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좀 지치더라고요. 그 계속되는 경쟁 구도에 있어서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당사자인 무용수분들은 엄청 지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스페셜 방송했잖아요. 저는 저번 주에 결방을 예고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채널권 소유자가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용 안 하고 포스터 촬영한다고 다른 거 볼 거라고 해가지고 본방 때 채널권을 뺏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채널권 주인이 이제 춤추겠지 하고서는 스테파를 틀었거든요. 근데 몇 분 지나서 방송 종료더라고요. 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사망가에부터 자막 중에 당황이었는데 황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거나 빠뜨렸나 했는데 점점 회차가 갈수록 자막이 좀 틀리는 게 많아지고 편집도 뭔가 아쉬운 게 많아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지? 시간을 우리가 많이 보긴 하니까 3시간 정도 틀어주니 그럴 수도 있나?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방 소식을 듣고서는 그럴 수 있지. 결방 좀 해도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못 봤던 거를 스페셜 방송을 이제 다시 보기로 봤어요. 근데 무용수들이 포스터 촬영을 저렇게 진지하게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드물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규모가 큰 무용단 또는 포스터 촬영에 진심인 교수님이나 지도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보통 전에 했던 공연 사진 중에 괜찮은 거를 그냥 포스터에 넣어요. 그래서 저렇게 컨셉, 기획, 구성, 동선 같은 걸 다 해가지고 따로 날 잡아서 찍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용수 분들이 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경험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준우 무용수님 사진 찍히는 거 보고 어떤 무용수님이 한국 무용처럼 표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한국 무용 기본 베이스는 강렬함이 아니에요. 아련, 한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예를 들면은 니마 가지마오 이러면서 이제 손을 앞으로 뻗으며 아련한 표정을 짓고 뒤로 잠거름 이런 동작이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은 예를 들어 어떤 소품을 들고 내님 막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리고 포스터 촬영 시간이 10분씩이더라고요. 전 이건 사실 잘한 거 생각해요. 은근히 다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냥 무제한이었으면은 촬영 밤새도록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 팀당 30분이면 좋았겠지만 찍을 팀이 많았으니까 저는 10분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셜 방송을 다 보고 든 생각은 이게 스페셜보다는 유튜브 감성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유튜브에 풀고 언더분들 중에서 엠넷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분량을 좀 챙겨주거나 이미 투표 끝난 것 중에 괜찮은 무용 영상을 풀어줘도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든 간에 춤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비하인드를 이제 이것저것 유튜브에 많이 풀어주는 거 알고 있긴 한데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본방만 챙겨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포스터 촬영을 꼭 하고 싶었으면은 포스터 촬영을 조금 짧게 편집하고 그 뒤에 좀 춤을 보여준다던가. 결방 안 하고 스페셜 해준 거는 고마웠지만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 아무 말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계시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스테파가 끝나면 어떤 걸 올리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한 분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용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무용가는 졸업하면 다 무용단에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스테파처럼 무용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그것도 리뷰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댓글, 좋아요, 구독으로 표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